당신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50년간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랜 시간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은 건 늘어나는 빚, 끊임없는 외로움, 그리고 끝도 없는 후회뿐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루아침에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퇴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은퇴 준비라는 단어를 단순히 경제적 준비로만 생각하지 않고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연결까지 포함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남긴 상처. 박씨 65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그는 작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카드 빚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싶었는데 빚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다시 일을 찾으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니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씨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일을 하며 가졌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심리적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하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 사례 일찍 준비한 은퇴, 성공적인 삶으로 전환한 김 씨. 김 씨 60세는 같은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적금을 넣고 자격증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공부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작은 카페를 열었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몸은 조금 고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도 벌고 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찍 준비하고 도전한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3. 사례 3. 동네 커뮤니티로 외로움을 극복한 이씨. 이씨 70세는 은퇴 후 혼자 남겨지며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도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이 씨의 사례는 돈이 아닌 관계와 소속감이 노후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 경제적 준비. 은퇴 후의 삶을 버티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은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꾸준한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관계가 외로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고 자격증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건강관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론. 은퇴는 준비할수록 달라진다.
은퇴 후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대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처럼 경제적 준비,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있나요? 꿈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준비한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진짜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닥칠 은퇴,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비참한 은퇴와 행복한 은퇴가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적 관계와 건강,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다잡는 방법까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돈의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마음도 안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저축이나 연금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의 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했는데 예상했던 지출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빚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평생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자본 창업 혹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2. 사례 작은 수입의 중요성을 깨달은 김씨 이야기. 김씨 63세는 퇴직 후 작은 글쓰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었지만 은퇴 후에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규모 강의까지 연결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으로 제 취미 생활을 충당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이처럼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은퇴 후 삶에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 사회적 연결.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행복하다. 은퇴 후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기는 외로움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으세요. 지역 복지관, 봉사단체, 혹은 취미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이씨 이야기. 이씨 68세는 은퇴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아동학습 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웃을 때마다 제 존재, 가치가 느껴져요. 은퇴 후엔 돈보다 이런 경험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 건강관리. 몸과 마음은 삶의 중심축.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해결책. 매일 걷기, 요가, 혹은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식습관은 단순히 맛있는 것보다 영양소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 독서 혹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을 되찾은 박씨 이야기. 박씨 70세는 은퇴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권유로 가벼운 산책과 요가를 시작하면서 체력이 회복됐고 자신감까지 되찾았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은퇴 후 삶이 두렵지 않아요. 4.
은퇴 후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고 삶의 의미도 희미해집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반드시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못해본 취미에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례 사진 찍기로 인생을 바꾼 정씨 이야기. 정씨 65세는 은퇴 후 여행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은퇴 후 드디어 시간을 내어 도전하게 됐어요. 요즘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느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그 시작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행복한 새로운 여정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고정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건강을 관리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세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당신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은퇴를 위해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철저한 은퇴 계획을 세운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는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기를 통해 경험해왔듯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극도로 저하됩니다. 그만큼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 자산이 있어야만 비로소 노후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준비도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재정적인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간단한 재정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은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이 돈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신체 근육이 건강의 기반을 다지듯 재정적 근육이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단순한 운동보다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듯 재정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곧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될 세 가지, 지금 당장 대비 안 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라는 주제로 노후 준비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될 세 가지, 지금 당장 대비 안 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1.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노후 생활의 모든 계획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병원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소홀히 여긴 결과 60대 후반에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그 돈을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고 여행은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이 없으면 노후 생활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불안정은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은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재정적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했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그저 불안하고
불편한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재정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했죠.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불안정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3.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건강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는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이는 결국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며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졌고 가족과도 자주 교류하지 않다 보니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노후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박 씨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노후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건강, 재정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은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돈이고 은퇴 자금이다 라는 말처럼 근육이 강할수록 우리는 노후에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거나 가벼운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 근육은 단지 몸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후의 체중 증가를 막고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골다공증과 같은 나이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근육이 있으면 이러한 사고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며 심지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정 씨의 근육 관리 성공 이야기. 정 씨는 50대 후반부터 체력 저하를 느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어나면서 활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그는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력이 좋아지자 일상생활에서 더 활력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 씨는 70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근육이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재정적 준비.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필수 조건. 재정적 준비는 건강과 함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해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제서야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의 중요성.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리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찍부터 투자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재정적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 이박 씨의 재정계획 실패 이야기.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은퇴 자금을 모아두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주식 투자나 연금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모아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회적 연결망.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 건강과 재정적 안정이 갖춰진다 해도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면 노후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립은 심리적 불안, 우울증,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방법. 노후에도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들과의 규칙적인 교류도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김 씨의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이야기. 김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갔고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활동 덕분에 은퇴 후에도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 씨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그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결국 건강, 재정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은 노후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연결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당신의 노후가 지옥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대비하세요.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 돈이 먼저 바닥 나더라고요. 이 말은 63세에 다시 5톤 트럭 핸들을 잡은 김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우리는 종종 이제는 좀 쉬자라는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매달 8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 고정지출로 빠져나가는 각종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삶을 전혀 여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60대 트럭커가 말하는 생존의 노후 플랜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그저 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 100 받는 연금? 기름값에도 못 미쳐요. 김성우 씨 63세는 대기업 물류부서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96만 원. 처음엔 한 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그리고 자식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1년의 짧은 은퇴 생활을 접고 중고 5톤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40의 자격증 따놨던 화물 운송 자격증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은 몰랐죠. 현재 그는 일주일에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하며 월 약 250만 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죠. 교훈. 연금은 기초 자금일 뿐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존의 경력을 살리거나 자격증 기반의 노동형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나이 들어도 돈 안 벌면 그냥 손님 취급당해요. 최영희 씨 61세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연금은 고작 68만 원, 게다가 자신 명의의 집도 없었습니다. 전엔 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회는 날 투명 인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녀는 59세에 운전면허를 따고 렌트 탑차를 몰며 배송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정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쿠팡의 물류 배송을 주 3일 맡으며 월 1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아닌 주체적 인간으로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교훈. 노후엔 돈의 크기보다 경제적 역할의 유무가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다시 일해서 억울하다고요? 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퇴직 후 지방 귀촌을 계획했지만 의료 접근성과 고립감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높은 물가에서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이 나이에 또 일해야 하나. 근데 일하면서 느꼈죠. 덜 외롭고 더 건강하다는 걸요. 그는 현재 새벽 도매시장 배송 보조 일을 하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오후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무엇보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병원만 다니다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난 아직도 땀 흘리며 살고 있고 내가 번 돈으로 자식한테 당당히 용돈도 주죠. 교훈. 노년의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연금은 이제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익형 자산 혹은 연금 일자리라는 복합 플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은 일이라도 수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택배, 운전, 배달, 보조교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소일거리도 적극 검토하세요. 자격증 하나가 노후를 지탱하는 무기가 된다. 화물 운송 자격, 지게차, 전기 안전관리사, 바리스타 등 60대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중장년 무료 직업훈련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가 아닌 정보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60대 이후 재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등에서 현실적인 정보와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60대 트러커 김성우 씨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핸들을 다시 잡으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세요. 배우세요. 도전하세요.
그것만이 당신 노후의 생존 플랜이자 새로운 삶의 해답입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더라. 전문가가 말하는 60대 트럭커의 노후 생존 전략.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현실이 된 지금,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여유로운 휴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한 지금, 가장 많이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연금만으론 택도 없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선 60대 트럭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연금의 현실적인 한계. 평균 수령액은 생계에 턱없이 부족.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가장 높은 구간도 1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24년 기준 월 207만원과 비교해도 연금 수령액은 생계 유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2. 제2의 직업이 노후 생존의 핵심 전략. 사례 분석. 김성우 63세, 퇴직 후 트럭 운전으로 월 300만원 수입 확보. 퇴직 전 대기업 물류직, 정년퇴직 시 퇴직금 2억, 연금 약 월 96만원. 문제 자녀 지원, 고정지출, 의료비로 인해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 소진. 대형 중고 트럭 구입 후 화물 운송 자격증 활용해 주 5일 운행, 월 순수익 25만 300만원. 전문가 관점 조언. 김 씨의 선택은 노동형 자산을 복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신체적 능력과 자격 조건을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연금 부족을 메우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3. 중장년 재진입 가능한 일자리 유형 증가. 60대 이후에도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다양합니다. 특히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자격 기반 단기 고소득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일자리 유형 필요 조건 예상 수입. 화물 택배 운전면허, 화물 운송 자격증 20만 350만원. 시장마트 납품 체력, 책임 감신만 180만원. 시니어 배달원 앱 사용 능력 8만 150만원. 가사 청소 도우미 경력, 무관 7만 120만원. 실버 케어 도우미 교육 수료 시 가능 8만 150만원.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개념보다는 유연 노동 혹은 자영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접근해야 하며 6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격증 하나가 노후 보험이 된다. 김성우 씨의 사례처럼 미리 취득한 화물 운송 자격증이 노후에 제2의 직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년층이 접근 가능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활용 직업 특징. 지게차 운전 기능 사물류 창고, 건설국가 자격, 단기 취득 가능. 전기 기능사 건물관리, 시설관리 은퇴 후 안정직 전환 가능. 사회복지사, 2급 복지시설, 실버케어 입문비 전공자도 진입 가능. 바리스타, 2급 시니어 카페, 창업 감각적이고 대면직. 요양보호사 실버케어 단기 교육, 고령 진입 가능. 전문가 의견. 자격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정 수입 창출의 열쇠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60대는 노후 진입기일 뿐이며 경제활동 기반 확보가 늦어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5. 일은 단지 돈이 아닌 삶의 주도권이다. 연금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돈만 벌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삶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귀촌 실패 후 새벽 물류 도우미로 월 180만원을 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게 제일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정체성, 건강 유지 등 심리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정장치일 뿐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유연한 노동이나 소득 활동을 통해 제2의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추천 행동 3단계. 현재 본인의 지출 구조를 분석하라. 연금 수입과 지출 간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이 보입니다.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조사하라. 기존 경험, 관심 분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교육, 커뮤니티를 활용해 준비하라. 무료 직업훈련센터에 고용노동부, HRD-넷나 시니어 교육기관을 적극 이용하세요. 마무리 조언. 60대 이후 삶은 퇴직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퇴 멈춤이 아니라 은퇴 전환입니다. 트러커 김성우 씨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연 사람들처럼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당신만의 생존 플랜이 필요합니다. 60세. 오랜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경력을 뒤로하고 마침내 은퇴의 문을 연 순간.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 퇴직금 10억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새 인생은 누구나 설렘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이제 좀 편히 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잘못된 선택 하나, 준비 부족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10억이라는 거금이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의 방식, 돈 관리,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지. 오늘은 이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퇴직금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우리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자. 본론. 은퇴 후 삶의 함정과 준비의 중요성. 1. 은퇴 후 삶의 현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은퇴 후 삶은 누구나 꿈꾸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60대 은퇴자 중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 돈이 많을수록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함정은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야. 직장 생활 3040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지면 그 공허함이 사람을 흔들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돈을 쓰기 시작하지. 여행, 취미, 심지어 자식들 사업 투자까지. 그런데 이게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텅 비는 거야. 두 번째는 금융 지식 부족. 퇴직금을 손에 쥐면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잖아. 은행 이자? 부동산? 주식?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금융 지식 없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야. 이거 뜬다더라 하는 말에 홀려서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 진짜 흔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걸 돈으로 메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어 비싼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터무니없는 투자에 돈을 붓는 경우도 많다고.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들이 이런 몰락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 2. 사례 1. 김 부장님 10억 퇴직금과 무너진 꿈. 김 부장님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10억을 손에 쥐고 은퇴했어. 60세에 은퇴하면서 그는 이제 인생 2막을 즐기자 라며 큰 그림을 그렸지. 첫 번째 계획은 제주도에 예쁜 펜션을 짓는 거였어. 관광객도 많고 나이 들어서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 주변에서도 제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며 부추겼고. 그래서 퇴직금 7억을 털어 땅을 사고 펜션을 지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펜션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김 부장님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
게다가 제주도는 이미 펜션 포화 상태였고 관광객들은 더 저렴한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선호했지. 결국 펜션은 적자만 쌓였고 유지비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어. 2년 만에 펜션은 문을 닫았고 김 부장님은 남은 퇴직금 3억마저 생활비로 다 써버렸지. 결국 3년 만에 빚 2억을 지고 아파트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 교훈 김 부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성 없이 큰 돈을 투자한 거야.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꼭 만나 조언을 구해야 해. 또 퇴직금 전부를 한 바구니에 넣는 건 절대 금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3. 사례 이박 과장님 주식의 유혹에 빠지다. 박 과장님은 58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8억을 받았어. 그는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 처음엔 은행 예금에 넣으려 했지만 이자가 너무 낮아서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주식 스터디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홀려서 퇴직금의 70%인 5억을 특정 바이오 주식에 올인했지. 2021년 주식시장이 뜨겁던 때라 처음엔 20% 정도 수익이 났어. 박 과장님은 자신감에 차서 더 많은 돈을 넣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어. 그런데 2022년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의 주식은 반토막이 됐고 대출 이자까지 갚지 못해 결국 전 재산을 날렸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해. 은퇴 후 꿈꿨던 세계 여행,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은커녕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야. 교훈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금융 지식을 점검해야 해. 특히 퇴직금처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돈은 절대 고위험 자산에 몰빵하면 안 돼. 안정적인 ETF나 채권 같은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고 투자 금액은 전체 자산의 203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돈 번다는 말은 99% 사기거나 함정이야. 4. 사례 3이 선생님,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다. 이 선생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어. 퇴직금 7억과 모아둔 저축 3억, 총 10억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했지. 이 선생님의 꿈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야.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4억을 빌려갔고 작은 딸은 해외 유학을 위해 2억을 지원받았어. 이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며 흔쾌히 돈을 줬지.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 아들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했고 빚만 3억이 쌓였어. 딸은 유학 후 취업이 안 돼서 여전히 이 선생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고 결국 이 선생님은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어. 지금은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자식들 원망과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해. 교훈 자식 사랑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자식에게 재정적 의존을 허락하면 안 돼. 은퇴 후 자산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해.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생활비와 비상금을 확보한 뒤에만 지원해야 해. 또 자식의 재정적 독립을 돕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잊지 마. 5. 은퇴 준비 이렇게 하자. 이제 사례를 통해 몰락의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전 최소 5년 전부터 재정 플래너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이라면 50%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에, 30%는 ETF나 주식에,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놓는 식으로 분산해. 생활비 관리. 은퇴 후 월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금 150만 원, 투자 수익 100만 원, 예비비 50만 원 같은 식으로 설계하는 거야.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이 필요해. 취미,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
단, 창업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해. 금융교육,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해. 유튜브나 무료 강의도 많으니 하루 30분씩 투자해보는 거야.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외로움을 예방해. 외로움은 돈을 낭비하거나 사기에 빠지게 하는 큰 원인이야.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지. 하지만 그 모험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김 부장님, 박 과장님, 이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됐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이라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삶의 목표를 점검해봐.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그 돈은 당신의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야. 함정에 빠지지 말고 현명하게 관리해서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진짜 꿈의 인생 이막이 되길 응원할게.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 퇴직금 관리와 성공적인 노후 설계. 서론, 은퇴, 기회와 도전의 교차점. 은퇴는 직장 생활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0세로 이때 상당수의 은퇴자는 퇴직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5억에서 1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단기간 내 자산을 소진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 부족과 잘못된 재정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본 글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퇴직금 관리의 핵심 원칙, 주요 리스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루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론, 퇴직금 관리와 은퇴 후 재정 설계. 1. 은퇴 후 재정적 리스크의 이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단절과 지출 패턴 변화. 은퇴 후 정기적 소득이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제한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가 직장 생활 당시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거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출의 여행, 자녀 지원에 자산을 소진합니다. 투자 실패와 시장 변동성. 퇴직금을 고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집중 투자하거나 전문 지식 없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주식 및 가상화폐 열풍으로 은퇴 자산을 잃은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의료비, 자녀 지원, 사업 실패 등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평균 65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은 충동적 소비나 비합리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리스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전략을 제안합니다. 2. 사례 분석. 재정적 실패의 원인과 교훈. 사례 1. 부동산 사업의 리스크. 김씨 60세, 퇴직금 10억 원. 김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퇴직금 10억 원으로 제주도에 펜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관광 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시장 조사 부족. 제주도의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으며 신규 진입자의 경쟁력은 낮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펜션의 평균 공실률은 약 40%로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전문성 부재. 펜션 운영에는 마케팅, 고객 관리,
시설 유지 등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했으나 김 씨는 관련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산 집중 퇴직금의 70%를 단일 사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펜션은 2년 만에 적자로 문을 닫았고 유지비와 대출 상환으로 남은 자산마저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아파트 매각을 고려 중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35개 자산군에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며 단일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고위험 투자와 시장 변동성 박 씨, 58세, 퇴직금 8억 원. 박 씨는 대기업 퇴직 후 퇴직금 8억 원을 주식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 호황기에 바이오 주식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초기 20%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 단기 수익에 고무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식 부족 바이오 산업의 변동성과 기업 재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변 추천에 의존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부재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과 시장 하락으로 주가가 60% 급락하며 대출 이자와 함께 자산이 전부 손실되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퇴 후 계획했던 삶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 고위험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의 채권, 정기예금에 배분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금융교육의 ETF, 펀드, 채권의 특성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비상금 최소 6개월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의 재정적 부담 이 씨, 60세, 퇴직금 7억 원. 이 씨는 교사로 근무하며 퇴직금 7억 원과 저축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사업 4억 원과 유학 2억 원을 지원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환 계획 부재 자녀와 명확한 대출 조건이나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자금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지원 퇴직금의 60% 이상을 자녀에게 할당하며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의존도 증가, 사업 실패와 취업 지연으로 자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이 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이 씨는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며 건강 악화로 인해 추가 의료비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은 본인의 노후 자금 최소 70%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시에는 계약서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의 생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재정 전략. 위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3.1.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3단계 자산 배분 퇴직금을 안정자산 예금, 채권 50%, 성장 자산 ETF, 주식 30%, 유동자산 비상금 20%로 나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 원이라면 5억 원은 연 34% 수익의 채권이나 예금에 3억 원은 글로벌 ETF에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개별 주식, 가상화폐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하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의 채권 혼합을 고려합니다. 정기 점검 매년 자산 배분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이나 개인 목표에 따라 조정합니다. 3.2. 생활비와 연금 설계. 생활비 산출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60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합니다. 소득 다각화, 국민연금 평균 월 100만 원, 개인연금, 투자, 수익 등을 조합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부족분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하되 원금을 보존하는 방식의 배당 ETF를 선호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 약 3,6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합니다. 3.3. 금융 지식과 전문가 활용. 교육 투자, 은퇴 전 35년간 금융 관련 교육 온라인 강의, 세미나 등에 참여해 투자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ETF와 채권의 차이, 복리 효과 등을 학습합니다. 전문가, 자문 재정 플래너 CFP나 투자, 자문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수료는 연간 자산의 0.5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손실 방지에 기여합니다. 사기 예방, 고수익 보장이나 단기 부자 같은 제한을 경계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4. 심리적 사회적 준비. 목표 설정, 은퇴 후 취미의 골프, 등산,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삶의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동문회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고립감을 예방합니다. 심리 상담, 필요시 상담사를 통해 은퇴 적응 과정을 지원받아 충동적 소비나 투자를 줄입니다. 4.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한국 은퇴자의 재정 현황.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금융 자산은 30% 미만입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 유동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의료비 부담. 65세 이상 연평균 의료비는 약 3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장기 요양 비용은 평균 2천만 원년에 달합니다. 연금 의존도. 국민연금은 평균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의 3,040%만 충당 가능합니다. 추가 소득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준비가 성공을 만든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퇴직금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관리하는 전략과 준비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는 철저한 계획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 생활비와 연금의 체계적 설계, 금융 지식의 축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를 5년 이상 앞둔 이들은 지금부터 재정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하고, 이미 은퇴한 이들은 자산 배분과 지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사례가 증명하듯 준비된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현명한 설계로 당신의 노후를 재정적 자유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